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고 하면 금융 공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질투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연봉도 엄청 높다 그러고, 그래서 제 주변에 본인 회사 다니면서도 금융공기업 가려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인데요. 모두 이런 이제 금융공기업들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각종 지원 또한 대기업을 능가하는 수준이라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런 신의 직장의 채용 과정은 어땠을까요? 신의 직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모호한 채용 공고로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줘서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공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곳이잖아요. 채용 과정 등등 그거 아니어도 각별한 관리가 좀 필요한 곳일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문제들이 적발됐습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2달에 걸쳐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채용 공고 때 지역 인재를 적용하는 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교 전형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 때 채용 인원이 5명 이하면 인재 적용을 한다는 점을 이제 그 채용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거죠. 또 신용보증기금은 보훈 대상자의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네요. 보훈 대상자 채용 같은 경우는 또 가점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불명확했다는 거고, 다양한 또 다른 문제들도 존재하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울러 합격 결정에 중요한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역시 없어 여기에 대한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금융공기업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그 자산관리공사는 서류 심사 때 전형위원과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 심사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의 입회 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 평가 시스템에 따라 서류 심사를 한 건데요. 서민금융진흥원도 채용 절차의 전체 세부 과정에 감사부서가 입회 담당자로 참여해야 하지만 필기 전형 채점 과정에서 채용부서 담당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우대사항 인정 기준이 불투명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금융공기업 가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점 기준도 불명확하고 담당자 없이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좀 적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채용 관리가 부실했다는 내용도 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답답할 것 같거든요. 후속 조치 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네, 채용과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권고 또는 개선 요구에 그쳤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엔 개선 요구를, 또 예금보험공사엔 권고, 신용보증기금엔 개선 요구와 권고를 함께 했습니다. 단 1점, 2점이 당락을 가르는데 그 대상자의 보훈 가점과 인재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건 큰 문제인데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선망의 직업으로 꼽히는,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공기업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과거부터 좀 깜깜이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좀 있었다고요? 네, 그 금융위원회가 이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아서 그 뭐 사건의 전모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깜깜이 채용부터 깜깜이 찬스 등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는 사람만 알게끔 또 끼리끼리 서로 챙겨주는 채용 구조란 말까지 나올 만큼 이런 채용 구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에서 아빠 기회와 형님 찬스를 쓰는 게 꽤 오랫동안 통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가 적발된 금융공기업들을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니까 좀 더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예, 공기업인 만큼 아니 공기업이 아니어도 이렇게 투명한 채용 공고 절차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를 내는 건 공적 자금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연봉, 혜택 이런 것도 좀 많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해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9,055만 원이었고요. 연봉이 9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예, 이 가운데 남성 직원은 1억 159만 원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9,394만 원에 남성 직원은 1억 162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이 가장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라 대졸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투명한 채용 공고와 절차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채용 과정 불투명하다라는 문제 외에도 거기 들어가면 사내 대출도 좀 잘 받을 수 있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 이게 또 방만하게 운영된 게 논란이 됐었죠. 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18곳에 대출한 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이것도 꽤 많은데 여기에 6천만 원을 더 얹어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가 이번에 적발이 됐는데요.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 저리로 돈을 빌려준 곳도 한국산업은행과 부동산원 등 21곳이나 됩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으면 안 되지만 어쩌면 반칙까지 하면서 이런 대출을 자꾸 해준 것이 드러났고요. 또 대출액과 금리 기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할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이 9곳이었는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도 모두 이런 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한숨은 그만 쉬고 한 컷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버스 탈 때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이제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경기도와 인천으로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은 3,000원, 새벽 시간 운행하는 심야버스는 2,500원이 됐습니다. 서울 버스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인데요.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요즘에 워낙 좀 기름값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국제유가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마저도 다소 부담스러워졌다는 의견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버스 적자가 평균 5,400억 원에 이르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시민들은 요즘 워낙 오르는 게 많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문제는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이 이뿐만 아니라는 건데요. 현재 기본요금 1,250원인 지하철 요금도 곧 오릅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오르고 내년 하반기 중에 1,550원까지 인상됩니다. 이 밖에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 탈 수는 없으니까 이렇다 보니까 교통비 절약 방법을 찾는 분들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버스 요금 인상 발표 이후에 한 달 6만 원 가까이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은행 알뜰 교통카드 발급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또 온라인 상에선 버스 조조 할인을 위해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여럿이 함께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는 카풀 그리고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예. 누군가는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고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시내 직장에서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 다소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